신림동 흉기난동 피의자 33살 조선. 범행은 왜 저지른 겁니까? 너무 힘들어서 저질렀습니다. 경찰은 조선의 신상을 공개하면서 증명사진 옆에 범행 당일 CCTV에 찍힌 조선의 얼굴 모습도 내놨습니다. 앞서 신상이 공개된 신당역 스토킹 살해범 전주환과 부산 또래살인범 정유정. 증명사진도 공개됐지만 과거에 찍힌 데다 보정도 돼 있어 현재의 실제 모습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비판에 따른 겁니다. 그래서 아예 미국처럼 피의자를 구금하면 경찰이 이른바 머그샷을 찍어 공개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선 현행법상 강력범죄자의 신상 공개 결정이 내려져도 피의자가 동의해야만 경찰이 사진을 찍어 공개할 수 있습니다. 신상 공개에 활용되는 피의자 얼굴을 한 달 이내 모습으로 한정하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돼 있지만 아직 상임위에도 오르지 못한 상태입니다. 조선이 범행을 계획적으로 준비했다는 정황도 계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경찰은 조선이 지난달 초 포털 사이트에 홍콩 묻지마 살인에 대해 검색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사건은 지난달 홍콩의 한 쇼핑몰에서 정신질환을 앓던 30대 남성의 흉기를 휘둘러 여성 2명을 숨지게 한 것으로 조 씨의 범행과 유사합니다. 조 씨는 또 정신병원 강제 입원, 정신병원 탈출 등을 검색하기도 했습니다. 범행 하루 전 휴대전화를 초기화하고 자신의 컴퓨터를 부수는 등 증거를 없애려 한 정황도 확인됐습니다. 조선은 내일 검찰에 넘겨질 예정입니다. 지난 24일 인터넷 커뮤니티에 신림동에서 여성 20명을 죽이겠다는 살인 예고글을 올렸던 20대 남성은 오늘 구속됐습니다. MBC 뉴스 송서영입니다. 일면식 없는 20대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구속된 뒤 신상 정보가 공개된 정유정. 안경을 쓰고 머리를 묶은 모습의 증명사진이 공개되긴 했지만 이후 검찰 송치 과정에선 마스크를 쓰고 모자를 푹 눌러 쓴 탓에 얼굴이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차라리 CCTV를 통해 보이는 얼굴 윤곽이 더 선명해 보인다는 평가까지 나왔습니다. 이후 정유정의 졸업 앨범 사진도 한 매체를 통해 공개됐는데 역시 신상 공개 사진과는 인상이 달라 보인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심지어 정유정의 고교 동창마저 경찰이 공개한 증명사진만으로는 그를 알아보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러자 언제 찍었는지 얼마나 보정했는지도 모를 증명사진만 공개하는 게 무슨 의미냐며 신상 공개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습니다. 최근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서 정유정의 얼굴을 포토샵으로 수정한 사진들이 패러디처럼 확산되는 등 논란이 커진 겁니다. 지난 2019년 전 남편을 살해한 고유정도 긴 머리로 얼굴을 가리고 나와 신상 공개 이유를 무색하게 했고 작년 말 택시기사와 동거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신상이 공개된 이기영도 마스크로 얼굴을 가려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 이 때문에 신상 공개 피의자의 얼굴을 공개할 때 현재 모습이 정확히 담긴 이른바 머그샷을 공개해야 한다는 여론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법상 구금 과정에서 촬영한 피의자 사진을 경찰이 공개하기 위해서는 당사자 동의가 필요하고 이 같은 절차 없이 공개하면 오히려 경찰이 피의사실 공표죄로 처벌될 수도 있습니다. 국회에서도 이 같은 문제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야를 가리지 않고 흉악범 얼굴을 공개할 때 30일 이내의 모습을 공개하도록 하는 등 법률 개정안도 여러 건 발의돼 있는데 논의는 속도가 나지 않고 있습니다. 10년간 신상을 공개하라는 오늘 재판부의 명령에도 가해자의 이름과 얼굴이 곧장 언론 등을 통해 알려지지는 않습니다. 법원의 공개 명령은 성범죄자 알림이 사이트에 등록하라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부산 사건의 경우 가해자가 출소한 뒤, 그러니까 20년 뒤부터 검색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사이트에선 전국 성범죄자들의 이름과 나이, 실제 주소, 최근 사진까지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거나 SNS, 단톡방 같은 데에 올리기만 해도 처벌됩니다.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돼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법원의 신상 공개 명령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됩니다. 수사 단계의 피의자는 심의를 거치면 곧바로 이름과 얼굴 등이 공개되지만 재판을 받는 피고인은 사이트 등재가 전부고 그마저도 성범죄만 가능합니다. 부산 사건 가해자도 2심에서 강간미수 혐의가 추가되고 나서야 신상 공개 명령을 청구할 수 있었습니다. 피의자 단계에서 이렇게 신상 공개가 되는데 피고인 단계에서 법원이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들여다볼 수 있는 것을 만들면 안 될까?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법적인 미비점을 해결하겠다며 여성 대상 강력범죄 가해자의 신상 공개 확대 방안을 찾으라고 지시했습니다. 하지만 강력범죄 피해 대상이 언제나 여성인 것은 아니고 공개 결정 때마다 논란은 계속됩니다. 고유정이나 정유정처럼 얼굴을 전부 다 가리고 나타나면 공개의 실효성이 전혀 없는 겁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구금 과정에서 촬영하는 범죄자의 머그샷도 본인 동의가 있어야 공개할 수 있습니다. 동의를 못 받으면 신분증 사진을 쓰는데 스토킹 살인범 전주환 때처럼 실물과 다르다는 비판이 컸습니다. 너무 과하게 인권 보호라는 미명 아래 이게 사실은 누구의 인권을 보호해야 된다는 기본적인 명분을 좀 이렇게 상실한. 강력범죄에 대한 신상 공개가 시작된 지 13년째. 국회에는 피의자의 최근 사진을 공개하도록 의무화하자는 법안들이 발의돼 있습니다. 식별하기 좀 어려운 정도의 사진이 공개된다면은 사실상 이 제도의 의미도 좀 없어질 수도 있고요. 공개 시기나 공개 방법 이런 것까지 좀 근거를 마련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강력 사건 때마다 한풀이성 여론에 휩쓸리기보다는 범죄 예방이란 본래 취지에 맞춰 손질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MBC 뉴스 조재영입니다.